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요즘 계속 인사말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인트로로 계속 시작하는 듯 합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제법 깊게 하락하면서 자,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 수준을 하향 이탈하는 제법 깊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락세가 깊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군중심리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분명 종합주가 지수가 더 빠지면은 주식 투자를 더 할 거야 라든가 주식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지수 때에 오니까 오히려 더 공포심을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더 싸지더라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결국 그 시점에 주식 투자를 못한다. 예,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주제를 들고 왔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주가 지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합주가 지수 가운데 세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넣었는데요. 왜 세일이라고 언급을 했느냐 생각해 보면요. 올해 2019년 고점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10% 디스카운트 돼 있죠. 그리고 작년 고점 2018년 1월 고점 대비해서는 자, 20% 디스카운트 된 그러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식시장이 그렇게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때 대비해서 시장이 더 디스카운트 돼서 할인 판매, 박앤세일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오히려 군중심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공포심에 빠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박앤세일이다, 파격적으로 디스카운트 한다, 10% 할인한다, 20% 할인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싼 가격의 물건을 사러 막 뛰어가지만 어떤 투자 대상이라든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이러한 투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더 싸졌다라는 인식을 잃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 이 지수 때 제가 이 화면을 캡처했을 때가 주가 지수가 2040.85포인트로 찍혔는데요. 이 지수 때는 2007년의 고점,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그 시절의 고점 때이기도 하지요. 자, 그 원점에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디스카운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지만 군중심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은요,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일부러 제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 페이지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작년 여름에 서울 및 핵심 지역 부동산 광풍 대단했죠. 제 주변 지인도 작년 여름, 그 뜨거운 여름에 마지막 불꽃을 산화했습니다. 불꽃에 뛰어들어서 산화했어요. 다행히 그 동네는 집값이 그렇게 큰 이후에 약세 흐름 보이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사라 할 때는 절대 안 사다가 마지막에 뛰어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시절에 집을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예 못 샀던 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인들이 그 고점 때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남에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 지인분들은 충분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종잣돈도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정작 강남 지역의 그 아파트가 최고점 대비해서 20% 빠지자 안 사요. 자, 원했던 그 강남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다 더 가격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사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그 지금 자료가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인데요. 실거래가가 최고치 이게 15억을 찍었습니다. 자, 15억을 찍은 다음에 20% 정도 빠지면 한 12억대 초반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그 가격대에 매물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12억 2천이라고 돼 있는데 한두 달 전에 12억 500만 원짜리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가격에 오니까 사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모든 투자 대상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현상, 예,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면은 내가 엄청난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정작 주가지수가 그 수준까지 하락하고 그렇게 큰 하락률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언제 봤느냐? 제 예전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때는 바야흐로 21세기에 막 접어들었던 2001년 여름입니다. 어이고, 참 오래전 일이죠. 자, 2001년 여름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다니는 저희 회사의 부장님하고 X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성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자, X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 시기가 불과 3, 4년 전에 IMF 사태 터져가지고 막 이럴 때 이런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X부장님이 지금 뭐 분위기 보니까 제2의 IMF 사태 올 것 같아요. 뭐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많은데 그때는 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딱 이제 위기에서 나올 똥말똥할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주식 투자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 그렇게 막 떵떵 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 언더로 무너져 내려가고 세계는 이제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진다. 어떻게 미국 본토가 테러를 받을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다. 예, 그런 분위기 속에 IMF급의 증시 폭락이 있었지만 그 X부장님은 주식 투자를 과감하게 한 게 아니고 증시가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겁을 먹고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저때 뭐 X부장님에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2007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제2의 IMF가 오면 아니면 충분히 증시가 조정받으면 내가 기회를 잡겠다 했던 사람들이 정작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건 할인 판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전 세계가 지금 망조로 들어갔는데 지금 투자하면 큰일 난다. 예. 심지어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당연히 나왔고 주가지수 500포인트 간다라는 공포 섞인 이야기도 자주 회자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금 약세장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뭐 현금만 들고 있다면은 내가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앞에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작 주식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내 평가 손실 내지는 투자 손실 규모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약세장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약세장이 발생되게 되면요. 자, 이거를 그냥 괴롭게 생각하고 막
주식시장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냐, 지금 약세장이 이어져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종목 단위로는 억울하게 하락해서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없는 참 좋은 종목이지만 억울한 이유로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종목이 비록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더 저평가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봤을 때 내 종목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둘러보니 더 좋은 종목들이 더 싼 가격에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꾸린 다음에 기다릴 경우에는 수익률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종목보다 더 크게 수익률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장이 지속되면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나는 자산 배분 전략 취해서 원칙을 지켜갈 거예요 했던 분들이 약세장이 찾아오면 리밸런싱을 안 해요. 내가 자산 배분 전략 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라고 했던 분들이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상황이 됩니다. 약세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약세장일수록 이 리밸런싱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약세장에서는 안전자산에서 자금을 떼어서 주식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잖아요. 일부. 그럼 주식 입장에서는 일부 저가 매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만 써도 주가 지수가 등락해서 제자리에 위치해 있다 한들 수익률이 저절로 쌓이는 어떤 효과? 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셰넌의 도깨비, 셰넌의 도깨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약세장이 오면은 적립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 적립을 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더 급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예. 자,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다. 이때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그냥 단순 평균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할수록 더 많이 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더 급하게 이렇게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 더 높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저건 그냥 철학적인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10x10 가치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일종의 이제 실전 연구용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제 카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익률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포트폴리오 중에 자, 작년 6월에 세팅된 포트폴리오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작년 6월에 세팅된 포트폴리오를 1년간 그냥 보유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수익률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요 기간 중에 보면은 작년 10월 폭락장이 있었죠. 자, 요 구간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 힘든 구간 때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바꾼 요 청색선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단순하게 1년을 계속 보유하는 요 전략보다 수익률이 대략 3%포인트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포인트. 지금 뭐 한 11개월 되어 가는데요. 거의 1년이죠. 예, 3%포인트, 연 3%포인트 격차면 이게 제법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10년이면 30%니까요.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자, 같은 기간에 종합주가 지수는
예, 11.46%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5월 23일 기준. 자, 종합주가지수가 11.46% 하락할 때 10바이10 가치 포트폴리오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탄 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2.65% 수익률. 거의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주가지수 대비 14%포인트 앞선, 예, 놀라운 성과입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드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세장이라고 해서 겁먹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종목을 새로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기회로, 그리고 리밸런싱 원칙을 지켜서 어떤 효과, 제가 이 퀴즈로 한번, 예, 여기 쓱 지나가게 카드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어떤 효과? 예, 바로 셰넌의 도깨비 효과. 예. 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답을 딱 떠올리신 분은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 방법은 계속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 그렇게 이번 약세장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지금 약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죠. 예. 하지만 그 약세장을 무조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을 새로 발굴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의 장기 성과는, 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 제가 한번 글을 쭉 적어 놨으니까요. 영상 상세 보기에서 칼럼 보시면서 러브펀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이 덥습니다. 뜨거운 여름, 예, 좀 어려운 증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내시면서 이 고비 새로운 장기적인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성공 투자 이루세요. 감사합니다.